대한항공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 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 증가했습니다. 항공자산 회전율 1.7회전, PBR은 0.89로 낮은 상태입니다. 항공우주사업부문 별도 공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사업 계획입니다. 본사는 강서구 하늘길 260 홈페이지 방문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5년 말 기준 총 16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국내 10개 도시와 해외 38개국 106개 도시에 취항하여 연간 2,511만 명의 승객과 154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였습니다. 위와 더불어 항공기 설계 및 제작기, 민항 및 군용기 정비, 위성체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69년 3월 1일 항공기 8대를 보유한 아시아의 작은 항공사로 출범한 이래 적극적인 노선 객적과 서비스 혁신, 끊임없는 변화와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대한항공은 2025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업가치체계 K-웨이를 선포했습니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To be the world's most loved airline, 이런 비전을 달성하고자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가치인 안전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등대 삼아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한항공이 세계 항공업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 없으면 반도체 수출 어쩔 뻔했어. 뛰는 유가 위에 나는 대한항공 생존 우선순위에 소개를 했습니다. 주가는 26,950원 넘어서 1년 전보다 25.6%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PBR로는 0.89, 장부 가격의 89%밖에 되질 않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한진칼이 26.13%고 국민연금공단이 7.24%, 외국인이 20.72%인데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눈에 띕니다. 한진칼의 최대 주주는 조원태 씨로 5.7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 회사들을 분석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최대 주주의 그 지분율보다는 좀 낮게 가져가는 그런 암묵적인 그 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이익 배당만 목적이지 경영 간섭은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 어떤 이 상관례로 그렇게 형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4조 5,150억 원으로서 1년 전 1분기보다 14.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2,634억 원으로 5.4%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8.7%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 원재료라기보다는 대한항공은 연료유, 항공유 가격이 단가가 하락됐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프율이 72%로 2.3%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는 12.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7로서 0.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프트 영업이익은 4,832억 원으로서 64.6%가 증가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3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1차적으로 일단 말씀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운송물류 회사는 항공물류, 해상물류, 육상물류 업종 다른 데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1.7회전으로 0.1회전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 영업이익 증가 원인이 뭐냐고 물으면은 1차 원인은 매출액 증가라고 손익계산서에서 보이는 대로 일단 얘기할 수 있는데 2차 원인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1.4%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원인으로는 판매관리비가 0.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손익으로는 추가 질문을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원인은 그런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우선 재고자산 명세에 대해서는 분기에는 공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했습니다. 517억 원이 올해 1분기에 재고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 재고자산은 주로 항공우주원가에 해당됩니다. 저장품은 주로 보유항공기 유지보수에 해당될 것입니다. 분기보고서의 재고자산 명세는 비공시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한다. 하지만 재고회전율은 매출 비중이 낮으므로 항공유형자산 회전율로 제가 대체했습니다. 그 유형자산 목록에서 항공기 및 엔진 이거가 있고요. 항공기재라는 자재도 있습니다. 그게 합계액이 8조 5,261억 원을 가지고 있고 전년 1분기에 비해서 1조 3천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대수도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매출 원가에서는 항공 우주 원가에만 거의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 연료를 어느 정도 저장품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겠냐 싶기도 합니다. 이 금액으로 봐서 5,125억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연료 유류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했습니다. 1조 811억 원, 전년보다 1.2% 내려갔죠. 운항횟수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운항횟수는 늘었는데 항공료 단가가 내려갔을까요? 나중에 또 확인해 봐야죠. 우주항공 원가가 1,486억 원, 이렇게 묶어서 그 전체 비용에는 큰 포션은 아닌 것 같지만 일반 중소기업이 보더라도 1,486억 원은 작은 수치가 아니죠. 어쨌든 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2,298억 원으로서 7.8%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2.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조 7,68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887억 원을 뺀 2조 3,797억 원이 현장 운영비 및 항공우주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요거가 좀 분리돼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한번 파편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항공우주원가를 추정해 보면은 이 가공비, 이 워킹 코스트가 마이너스로 산출되는 불투명성이 나타납니다. 아까 그 재고자산의 변동이 항공우주 원가에만 적용된다고 봤고 증가를 했는데 비성분 쪽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되니까, 그리고 원재료 매입액이 있습니다. 2025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더한 것이 5,389억 원인데 항공우주 원가로 나온 것은 3,995억 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공비가 마이너스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유해 봐도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라도 비성분 데이터를 항공우주 원가와 항공우수 원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시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관광객들이나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서 외국에 나가는데 어, 얼마나 우리가 싸게 가고 있는 건지 또 그 여객 운송이나 화물 운송으로 얼마나 돈을 버는 건지 별도로 좀 알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소비자 만족. 아, 그 제가 그 생존 우선순위의 신보수 선언으로 소비자 주권 시대라고 이 정권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집권할 수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시 이 전면에 내세워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증감은 비교의 의미가 없고요. 제가 그냥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은 비교를 해봐야 되죠. 현금 흐름표상의 재고자산은 75억 6,200만 원이 현금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것은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재고자산 증가면은 517억 원이 증가를 거꾸로 했죠. 그럼 차의 그 갭이 592억 원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어떻게 현금이 나간 게 없는데 재고가 이렇게 늘어나느냐?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빼주더라도 마이너스는 환입액입니다. 이것을 더해 주더라도 592억 4,200만 원의 차이고 전년도에는 75억 9,9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1분기의 갭이 너무나 또 큽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롯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인데요.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여기서는 전체 재고자산입니다만은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그 금액은 입증이 됩니다만은 그 운송업에는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그런 제품이 없거든요. 그냥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우주 사업의 그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액 전체계에서 5.6%뿐이 안 됩니다. 이걸 적용하면은 실제 차이는 18억 7,8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은 그 항공기 그 제조 내지 유지보수업하고 운송 서비스업하고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그 공시한다는 게 이게 비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나눠 가지고 좀 그 비성분 데이터를 좀 공시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분석 편의를 위해서만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운영비용 중 인건비가 5,889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025년 아닙니다. 이 분기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26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연간 1억 2,6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2.1로서 2.1% 하락했고 노동 분배율은 8.7% 하락했습니다. 연료 유류비가 1.2% 감소했고 공항 관련비는 7.4% 증가했고 객화 서비스비는 12%가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는 21.6%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항공유형자산의 회전율이 약 5% 떨어졌고요. 슬로픈율은 2.3%가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본 이익률은 2.1%로 0.7% 상승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0.11 회전으로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0.5가 안 넘는데요. 이것이 조금 더 많이 더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수급 속도 2.9회전, 분기 3개월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수금이 된다는 얘기겠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2회전, 한 1.5개월 만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현금 버퍼는 48.6%로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금 지급 속도를 더 빨리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두펑 ROA 자본 회수율은 4.3%로서 1.7% 증가했습니다. 자, 어쨌든 항공 서비스지만은 요거를 그래도 한번 좀 간주해서 적용해 봅니다. 유형자산 회전율이 하락했고 항공 유형자산이 슬로픈율은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역방향이면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을 적용해 보고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항공유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 또한 수송비가 인상되어야 됩니다. 요 밑에 것은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항공유 가격이 상승했느냐? 여기 매입 금액이 있습니다. 저장품, 재고자산 항공 우주 부분 1900억 매입을 했고 항공기 연료를 7386억 원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매액은 9290억 원이 되겠고요. 요거를 변동을 보면은 국내 가격은 0.9%뿐이 안 올랐는데 해외가 11.3%입니다. 가중평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단순 평균으로 보면은 6.1%가 항공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객 운임과 그 다음에 화물 운임을 해보면은 가중평균 하면은 1%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입증을 하려면은 반증이 되려면은 항공유 단가가 상승해야 되고 항공 운송 단가도 상승해야 되는데 항공유 단가는 상승했지만 항공 운송 단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증은 실패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반증 추론은 1, 2차 추론과 다르게 항공유 단가 상승으로 모순되게 나오지만 확인 결과 상승으로 나오죠. 이게 업종이 복합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참 분석이 용이하지가 않는 게 현실이네요. 한계가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조 3천억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조 5,660억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FM 최종 1조 5,31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간주해야 될 것입니다. 유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유현금으로는 채권자한테 517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4%로 이자 부채 레버리지 올라갔는데 이것은 투하자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은 2,770억 원으로 이익 배당에 해당하겠습니다. ROE 1.5%, 회사 전체 자유현금 흐름은 3,2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펙스의 유형자산이 전체 그 비유동 자산이 1조 1,402억 원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금에 이만큼 1조 원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아까 그 앞에 FEM 그것이 유입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더 좀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공기도 더 늘고 그랬는데 또 구매도 하겠다. 미국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 그 회전율이 떨어졌죠. 그 납입자본 성장률 변동 일정부로서 변동이 없고 이 잉여금률 떨어졌습니다. 이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300%로 해서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18조 603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1 더하기 300% 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사전 및 사후 예측에 대한 갭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작년 1분기를 분석하고서 예측을 했다면 15조 8,235억 원을 예측했을 텐데요. 실제 결과는 16조 5천억이었습니다. 갭의 오차가 4.1%입니다. 5% 이내면은 뭐 그런대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항공 수요는 계절적 수요가 있긴 있어도 크게 뭐 변동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2026년도 예측을 할 때 그 조금 더 플러스 해서 예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네요. 더 중요한 것은 손익분기점인데요. 10.2월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10.7월이어서 0.5개월이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경영 컨설팅을 시작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자신이 영업한 모기업의 BP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런 게 있었죠. 제가 좀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제가 그 조사해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저도 이것을 그 예측하는 거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라면은 손익분기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한항공의 BP는 10.2월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개월이면 보름이 앞당겨지는 거죠. 그러면은 대한항공은 2달 반 연말 매출액에서 그 항공유 정도 재료비만 뺀 것이 그대로 남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액션 플랜을 조금 더 플러스 해볼까 했다가 그냥 1 더하기 300% 했습니다. 왜냐? 그 유형자산, 그 항공자산을 좀 회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 항공노선이 뭐 딱 정해져 있지만 또 장사가 다니면 또 추가 취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3% 증가하는 거로서 봐서 19조 1,971억 원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조 9천억으로 거의 더블 정도, 아니 더블은 아니지만은 한 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그래도 그 항공우주 사업 부분이 있으니까 재고가 감소할 때하고 재고가 증가할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해 봐야 되고요.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목표 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원가 회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를 그 항공우주의 그 어떤
톤당 가격으로 비유를 해보죠. 재료비가 495만 원 들어가고 가공비가 95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1,445만 원인데 판매관리비가 156만 원, 그래서 합계 1,610만 원에다가 이익 205만 원을 얹어 가지고 1,806만 원에 팔겠다고 견적을 냅니다. 이게 뭐 스루퍼트 회계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항공 우주 부분이 좀 작긴 작아서 매출 비중이, 그래서 1,800억 원에, 아니 1,800만 원에 톤당 계약을 체결했다. 메인테넌스 비용을. 그랬는데 이제 이 매출 증가를 스루풋 증가만큼 했을 때 영업이익이 2조 1,680억 원으로 이익이 늘긴 늘는데 스루풋 회계만큼 그렇게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스루풋은 영업이익이 1,800만 원에 팔았을 때 187만 원 이익이 남는데, 재고가 감소해도 원가액에는 190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더 나왔고, 어, 재고가 증가하니까 재고가 증가할 때는 더 이익이 더 남습니다. 19만 6천 원으로. 그러나 이 생산을 중단하고 추가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스루풋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데 원가 회계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갭이 79만 원,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재고의 감소는 항공우주 사업 부문에만 적용되겠지만 추가 매출에 따라 제공품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만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스루풋 이익보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 낮게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 매출액 불변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생산을 한 5% 감소했을 때가 어, 현금을 안 쓰니까 현실적으로 영업이익이 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 계산을 해보고 이익이 더 난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더 생산을 추가한다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적게 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덤핑할 일은 없지만은 덤핑하면은 그대로 적자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올 때까지는 할인 행사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좀 전달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어, 대한항공이 창립 56주년 기념으로 K2웨이를 했다는데 저는 2웨이 중에서 스루풋 웨이로 천명을 하는 것이죠. 실제 제가 산보하는 길에 처음 가보는 길이었는데 두 갈래 길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딱 왼쪽이 원가 회계의 길, 오른쪽이 안 가본 길,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템플릿 자료들로서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졸작입니다.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 찾자.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스루풋 회계를 하는 기업부터 대출해 주겠다고 그렇게 제창만 해 주신다면은 이 세계에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ESG 그만해라. 많이 말로 해먹었다 아닙니까? 지속가능 맨날 홈페이지 모든 기업이 다 지속가능 ESG 한다는데
이 환경론자들이 이 종교 원죄론을 차용을 해서 원죄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부터.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정권을 잡아 가지고 이권을 챙겨 먹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놈들이다. 음, 환경론자들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 요거를 좀 넘기면 코스트 월드가 그렇죠. 이렇게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